두 번째 주제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해운 이어 조경태도 기용 물음표입니다. 설들이 많이 나오는 그냥 수준이라서 조경태 의원 뒤에는 물음표를 찍었습니다. 먼저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사과를 하긴 했는데 오늘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까요. 분위기 휩쓸려서 잘 몰랐다라고 했던 해명과 달리 분위기 휩쓸린 정도가 아니라 탄핵 반대 삭발을 강요했다 이런 증언이 나왔거든요. 이 정도면 휩쓸린 게 아니라 주도한 거다라는 인식이 가능한데요. 그만큼 이제 이해운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충북 성동 지역구에서 자신은 삭발을 하지 않으면서도 정말 그런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하고 또 탄핵은 잘못됐다는 그 목소리를 갖다 저렇게 강조한 겁니다. 저런 이제 퍼포먼스까지 있으면서 지금 이제 당 내적으로도 많은 비난이 있죠. 자신은 실질적으로 삭발을 하지 않으면서 저런 분위기를 실제로 만들어 가지고 그럼 저 사람들은 그 지역 내에서 앞으로 이제 뭐 또 기초단체 내지는 기초위원, 강력위원 이런 정치를 꿈꾸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자, 그렇게 저 자체도 이제 그런 정도로 이제 비난을 받고 있는데 저는 이해운 입장에서는 뭐 정치적으로 그동안 뭐 오래 몸담았던 이 보수 진영을 떠나서 그만큼 이제 보수 진영의 내적으로 앞으로 희망과 비전이 없다. 그런 어떤 실망과 또 좌절감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는 전혀 그런 낌새나 내색이 없었단 말이에요. 서울 시내를 보더라도 서울시당 차원에서도 보면은 48개 지역구 당협위회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열성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어떤 그 집행을 갖다 그러니까 이제 한남동 간접을 갖다 체포 영장 발부 신청할 때 가장 강력하게 나서서 싸운 사람이고 또 지금까지도 계속 당내 흔히 말하는 강성 그런 지층에 가장 소구력을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분이 어느 날 저렇게 이제 정치적으로 가는데 어제 이제 민주주의 파괴하는 그런 행위다. 처음 그 입장을 가지고 과연 민주당 지지층이나 또 우리 국민의힘 또 당원들이나 지지층 입장에서도 어떻게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최소한 그래도 한 달 가까이 3주 정도는 인사검증 기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럼 그 전에 이재명 정부로부터 입각 제의를 받았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신변 정지를 해더라도 늦지 않았어요. 탈당계를 내고 개인적인 사유로 내가 앞으로 이 당에 이 중구 성동 지역의 당협위원장을 못한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정도 하면서 그래도 최소한의 정치인은 도리는 지켜줘야 하는데 그 도리마저 상실하고 자신의 어떤 그런 명분, 그 권력욕만 추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당도 자정 노력을 통해서 많은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더 정치를 불신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해운 후보자의 너무나 급작스러운 생각의 변화를 국민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려우시겠죠. 그리고 저것이 진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저것은 정치인의 변신, 형식적 절차에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계속 이해운 지명자가 청문회까지 계속돼서 저런 말씀을 하시더라도 국민은 저것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형식적 절차의 불신을 어떻게 내용적 성과로 증명하느냐, 신뢰를 얻느냐라고 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통합과 실용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이 그렇게 사람 빼가기가 통합이냐라고 이제 강력하게 반발하시면 그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통령의 통합은 국민의힘 야당에서 사람 한두 사람 빼오는 것이 통합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런 어떤 절차들을 통해서 이걸 바라보시는 국민들이 사실은 좀 갈등이 좀 줄어들도록 하는 대통령의 통합의 아젠다는 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것을 우리 사람 빼갔다라고 대통령을 비난하고 또 이해운 의원을 배신자라고 낙인 찍고 비난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런 대통령의 통합 아젠다를 통해서 이걸 바라보는 국민이 어떻게 반응할까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국민의힘이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통합의 아젠다는 바로 정치인 한두 사람 빼가는 차원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갈등을 좀 줄여나가는 그러한 큰 틀에서 좀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한 40분 남았는데 이게 여당 관련 이슈라서 박 대변인께 다시 한번 여쭐게요. 전재수 해수부 장관에 이어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해수부 장관 물망에 오르고 있는가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제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다만 기왕에 질문하셨으니까 예. 또 19대 국회의원 때 조경태 의원과 옆방에 있어서 그분이 얼마나 성실한 분인지도 알아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회가 있다면 그런 분이 부산 출신이시고 부산에 지금 한참 해수부 이전이 진행되고 있고 북극 항로의 개설 등 부산의 미래가 지금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역할을 할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어제 짧게요. 예,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또 동생빨 되는 친구. 그래서 어제 직접 통화를 해봤어요. 예. 통화를 했는데 형님 자기는 제가 직접적으로 그런 내용을 물어볼 수는 자신은 당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할 역할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는 뭐 언론 보도되는 그 내용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마스토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올해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